안녕하세요. 저는 일루미나 기술 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대래사입니다. 오늘 브릭 세미나를 통해 사스코비드2 변종 감시에 관한 일루미나의 다양한 실험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바이럴로지에서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 즉 NGS는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종의 발견, 종의 특성화, 그리고 변종 및 감식, 인체 내 외부의 모든 바이러스 등은 디텍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중 보건과 감염성 질병의 관리 및 진단의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종국에는 약물의 개발로 이어져 백신 및 안티바이럴 디벨롭먼트에도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2021년 현재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타임라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유증상 환자가 최초로 발견된 이후 2020년 1월 원인 미상의 폐렴을 일으키는 이 병원체는 새로운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밝혀지게 되고 바이럴러지 ORG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후 14일에는 국제 핵산 배열 데이터베이스인 쥔뱅크에 정식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2020년 1월에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하게 되고 3월에는 팬데믹, 즉 세계적 범유행으로 격상시켰으며 2021년 9월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2,281억 명 이상의 확진자와 468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르스코비드 바이러스는 인간에게서 7번째로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중 4개는 감기와 같이 덜 심각한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나머지 2개는 심각한 증상, 많이 알고 계시는 사스와 메르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드물게 동물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을 감염시킨 다음 메르스 혹은 사스와 같이 사람 간에 퍼질 수가 있습니다. 멜스코비드와 살스코비드는 모두 박쥐에게서 기원하지만 인간에게 전염되기 전에 다른 중간 숙주를 가지는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는 사르스코비드 바이러스 2 형태로 초기 발병한 많은 환자가 해산물 혹은 살아있는 동물 시장 등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동물의 중간 숙주 등에서 파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현재까지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퀀싱을 기반으로 한 서베일런스, 즉 감시는 코비드-19과의 전쟁에서 많은 장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일루미나 장비를 사용하여 진행된 NGS를 통해 사르스코비드2는 호흡기 질환 군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최초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시퀀싱 기법은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를 추적하기에 매우 용이하였고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얼마나 빨리 적응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치료 약물의 표적을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시 감염 경로와 기작을 이해하려면 이러한 시퀀싱 기반의 감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실험 과정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진단과 감시의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단 테스트는 적절한 관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개인의 환자에 대한 중요한 yes or no의 answer를 제공합니다. 반면 감시는 전염병의 경로를 추적하고 그 경로를 이해하고 바이러스의 진화 속도를 결정하고 바이러스가 치료 효과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진단하는 테스트는 사르스코비드2 바이러스를 디텍션하는 RT-qPCR 방법이 사용됩니다. 사르스코비드2 검사는 주로 면봉을 통해 비강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RNA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RNA의 절편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RT-PCR이 사용되지만 바이러스 입자가 아니라 그 유전체인 RNA 절편만을 확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감염된 시간을 특정 짓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많은 연구소들과 업체들이 항체를 감지하는 방식의 혈청학적 검사 방식을 개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바이러스를 디텍션하는 수준에서 발전해서 NGS 기법을 통해 바이럴 시퀀스 내의 돌연 변이의 발견을 통해 PCR 기반의 테스팅 버전의 향상, 그리고 백신 개발에 응용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달 경로를 추적하여 공중보건정책 결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얼마나 빠르게 바이러스가 변형되고 있는지, 그리고 공동 감염 등의 추가 사항은 없는지 등의 보다 포괄적이고 진취적인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NGS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WHO에서는 다음과 같은 발표를 하였습니다. 시퀀싱을 통해 SARS-CoV-2를 신속하게 식별하고 발병 관리를 위한 진단 테스트 및 추가 방법들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속적인 지놈 시퀀싱은 질병의 확산과 바이러스의 진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미래의 위협에 더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놈 시퀀싱을 세계 보건 커뮤니티에 신속하게 통합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바이러스 검출을 넘어선 다양한 연구를 위해 NGS가 실제로 어떻게 접근하여 많은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NGS를 통해 진행되는 SARS-CoV-2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방법으로 정리하여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메타제노믹 방법이고요. 이 방식은 모든 RNA를 시퀀싱해서 매우 포괄적인 유전 정보가 확인 가능한 시퀀싱 기법입니다. 두 번째는 인리치먼트 방식으로 바이럴 시퀀스의 일부분만을 타겟하고 인리치하여 시퀀싱하는 것으로 이 실험을 위해 가능한 많은 타겟을 캡처하고 다양한 변종들을 디텍션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앰플리콘 방식이고요. 앰플리콘 방식은 SARS-CoV-2 바이러스에만 포커스를 하였고 PCR로 원하는 영역을 증폭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세 가지 방법 중에 가장 빠르고 경제적으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앞선 세 가지를 포함하여 일루미나에서 제공하고 있는 SARS-CoV-2 감시를 위한 다양한 키트와 전반적인 워크플로우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루미나의 시퀀싱 장비는 생산되는 데이터의 양에 따라 가장 작은 용량의 아이식 제품부터 가장 큰 대용량 시퀀서인 노바식 6000까지 다양합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접근법들을 포함하여 어떻게 실험이 진행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메타제노믹 어프로치입니다. 임상 샘플에서 RNA 및 DNA의 샷건 시퀀싱인 메타지놈 차세대 시퀀싱, 즉 mNGS는요, 광범위한 병원체 검출 및 바이러스 발생의 지놈 감시에 매우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타지노믹스는 배양하지 않은 미생물 전체를 한꺼번에 동정한 결과물인 DNA나 RNA 등을 유기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진행하기 위해 비강 샘플에서 채취를 하게 되고요. 비강 샘플 내에 존재하는 모든 RNA를 시퀀싱하고 각각의 결과물이 어떠한 바이러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시퀀싱 장비에서 생산된 데이터는 바이러스 데이터베이스에 매치하고 각각의 바이러스 종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바이러스 감지의 효율을 증가시켜 줄 수 있는 최근에 소개된 스파이크드 프라이머를 사용한 MSSPE 메소드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바이럴 RNA 프래그먼트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요. 이로 인해 시퀀싱의 정확도와 경제적인 분석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ARS-CoV-2의 mNGS를 위한 전반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비강에서 샘플을 채취하고요. RNA를 익스트랙션한 후 일루미나의 스트랜디드 RNA 프랩 키트를 이용하여 라이브러리를 제작합니다. 이때 더블 스트랜드 DNA로 RT-PCR을 진행하고 추가 과정들을 통해 일루미나 시퀀싱 장비에 로딩할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 프레퍼레이션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시퀀싱 키트 혹은 타입에 따라서 이 시퀀싱 장비에서 소요되는 러닝 타임은 제각기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4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된 데이터는 온사이트 형태의 시퀀싱 장비 내의 서버 혹은 클라우딩 형태로 일루미나의 분석 프로그램으로 업로딩하여 분석이 진행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실험 과정을 설명드리면 먼저 토탈 RNA로부터 리보제로 프로브를 사용하여 불필요한 rRNA를 모두 제거합니다. 그리고 RT-PCR을 수행하고 엔드 리페어 과정들을 진행한 이후에 생산된 cDNA 인설트에 일루미나 시퀀싱에 필요한 어댑터를 붙여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설트의 앞뒤로 올바르게 어댑터가 붙었는지 그리고 올바르게 붙어 있는 어댑터를 가지는 라이브러리만을 인리치먼트 하기 위해 PCR을 약 8사이클 정도 진행하게 되고요. 최종 라이브러리를 획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산된 라이브러리는 큐빅과 같은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하여 DNA 농도를 측정하고 일루미나에서 권장드리는 양만큼을 장비에 로딩하시면 됩니다. 이후 장비에서 필요한 시퀀싱 시약을 장착하고 스타트를 누르면 시퀀싱이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메타제노믹 접근 방법에 의한 바이러스의 커버리지에서 필요한 시퀀싱 데이터의 양은 바이러스의 부하에 따라 다릅니다. 이때 생산되는 데이터는 바이러스 전반을 커버할 수 있도록 균일한 커버리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동시 감염 감지를 위한 이상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작년 2020년 3월에 일루미나의 NGS 시스템 및 라이브러리 준비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ID by DNA사의 익스플리파이 플랫폼이 출시가 되었고요. 감염성 질병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완전하고 간소화된 워크플로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익스플리파이 레포트를 통해 데이터 QC 레포트를 먼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레포트에서는 전체 생산된 로우 데이터의 양, Q30으로 표시되는 데이터의 정확도, 또 포스트 퀄리티 리드로 표시되는 분석에 사용 가능한 데이터의 양 등을 수치로 먼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제공되는 샘플 컴포지션 그래프를 통해서는 전체 생산된 데이터를 100으로 환산하여 그중 실제 바이러스가 차지하는 비율을 수치와 그래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퀀싱으로 도출된 바이러스 리드들이 레퍼런스 지놈에 얼마나 균등하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영역을 커버하는지를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데이터의 양이 부족하거나 혹은 특정 지역, 가령 연구자가 보고자 하는 영역에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 실험을 통해 그 해당 영역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얻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일루미나의 클라우딩 분석 프로그램인데요. 베이스 스페이스 시퀀스 헙이라고 합니다. 시퀀싱이 완료된 데이터를 업로딩을 하여 진행하는 방식이고요. 아마존 서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베이스 스페이스 시퀀스 헙 내에는 메타제노믹 연구를 위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요. 먼저 드라젠 메타제노믹스 애플리케이션은 크라켄2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텍소노믹 클래시피케이션이 가능합니다. 샘플에 존재하는 미생물들을 식별할 수 있게 되고요. 이때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는 2020년 버전의 크라켄 데이터베이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메타제노믹 분석 앱으로는 드라젠 RNA가 있고요. 레퍼런스 온리 얼라인먼트와 진 퓨전 정보 등이 포함된 어노테이티드 어시스티드 얼라인먼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ID by DNA사의 익스플리파이 플랫폼도 메타제노믹스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비 내에 설치되어 있는 온사이트 서버를 통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메타제노믹 분석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BSS 앱, 베이스 스페이스 앱에서 출력된 보고서의 예를 2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라젠 메타제노믹스 앱을 돌려서 산출된 데이터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크로나 플롯,
유기체 검출 보고서, 어그리게이트 올가니즘 디텍션 레포트 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QC 레포트를 생성합니다. 실험에 사용된 특정 샘플들의 정확한 호출, 디텍션 된 비율과 그리고 실제 디텍션 된 그 샘플 안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의 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어그리게이트 올가니즘 디텍션 레포트라고 하는 군집에서의 일부 샘플들끼리의 코릴레이션십을 확인하실 수 있는 레포트가 함께 도출되어 하나하나의 샘플만이 아니라 전체 군집을 이해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크로나 플롯입니다. 디오스팅이 자동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보다 정확한 바이러스 RNA의 클래시피케이션이 빠르고 매우 정확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샘플에서 차지하고 있는 바이러스 종류들에 대한 그래프 그리고 수치 등을 직관적으로 파악하실 수가 있으며 해당 내용은 PDF 그리고 엑셀 파일 형식으로 출력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접근 방법은 인리치먼트 어프로치입니다. 특정 바이러스의 모든 영역 혹은 원하는 부분만을 캡처해서 시퀀싱을 진행하는 방법이고요. 원하는 영역은 고객이 직접 디자인을 하거나 혹은 일루미나에서 판매하고 있는 커머셜 프로브셋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정보들, 즉 바이러스에서 발생된 돌연변이 및 바이러스의 증폭, 양 등의 정보를 판별할 수 있게 됩니다. 방법은 비강 샘플에서 채취한 RNA를 cDNA로 합성한 다음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시퀀싱에 적합한 최종 라이브러리를 제작하면 됩니다. 현재 일루미나에서 판매하고 있는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 관련된 키트를 사용하시게 되면 약 30개 종류의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를 디텍션 할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비강에서 샘플을 채취하고 역시 앞에서와 같이 RNA를 익스트랙션 한 후 일루미나 RNA 프랩 킷 이니치먼트와 더불어 방금 말씀드린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 패널을 함께 사용하시게 됩니다. 준비된 샘플의 수량 및 샘플에 필요한 데이터 양 등을 계산하셔서 작은 IC 장비에서부터 최근의 장비인 넥스트식 2000 장비까지 다양한 장비를 활용하여 시퀀싱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데이터 분석 및 쉐어링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온사이트 서버 혹은 클라우딩 방법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일루미나 RNA 프랩킷을 사용해서 라이브러리 프랩하는 방식이 첫 번째인 메타제노믹스랑은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소개를 드리면 먼저 RNA를 cDNA까지 합성하신 이후에 키트 내에 포함되어 있는 엔자임을 이용해서 각 그 cDNA를 절편을 하게 됩니다. 이는 NGS의 특징인데요. 긴 가닥을 한 번에 읽는 것이 아니라 긴 지노믹 DNA 혹은 타겟티드 영역을 시퀀싱이 가능한 길이만큼 자른 다음에 그 앞뒤로 시퀀서에 적합한 어댑터들을 붙여주기 위한 작업입니다. 엔자임을 통해서 절편이 된 이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댑터를 붙여주는 작업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완성된 1차 라이브러리에 원하는 프로브 세트를 사용하여 고객이 직접 디자인하시거나 혹은 일루미나에서 판매하고 있는 커머셜 프로브 셋을 사용해서 하이브 캡처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원하는 궁금한 영역만을 캡처하여 파이널 라이브러리를 인리치먼트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현재 일루미나에서 판매하고 있는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의 올리고 패널 정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르스-코비드-2 영역은 전체 영역을 포함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휴먼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들, 그리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와 B, 패밀리 등 다양한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들을 포함하고 있는 키트입니다. 코비드-19의 전체 바이러스 시퀀싱 데이터를 분석하는 옵션은 다음 세 가지로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시퀀싱 장비 내에 설치되어 있는 온사이트 분석 프로그램인 로컬런 매니저입니다. 로컬런 매니저에는 리시퀀싱 모듈, 인리치먼트 모듈, 앰플리콘 모듈이 깔려 있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하신 후에 앞에서 진행한 실험 반복
모두를 분석을 하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옆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CNV와 SNV 등 다양한 베리언트들을 검출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클라우딩 분석 프로그램인 베이스 스페이스와 드라젠 RNA 패소젠 앱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ID by DNA사의 익스플릿 파일을 사용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양한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들을 검출하실 수 있는 분석 프로그램과 함께 협력하여 데이터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익스플리파이 RVOP 즉 호흡기 질환 패널 관련한 어플리케이션을 한 가지 레포트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RVOP 패널은 전체 35종류의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는 키트이고요. 여기에는 SARS-CoV-2 전체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출되는 바이러스의 종류와 비율에 대한 정보를 시작으로 해당 바이러스들이 어떤 돌연변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스몰 베리언트들을 모두 리포트화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다 포괄적인 연구가 가능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앰플리콘 어프로치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시료로부터 역시 마찬가지로 RNA를 추출하고요. cDNA를 합성한 다음 제목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코비드식 어세이 키트를 사용하여 PCR로 원하는 영역만을 증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데이터에 따라 적합한 장비에 샘플을 넣고 시퀀싱을 진행하게 됩니다. 시퀀싱이 종료된 후에는 자동으로 레포트 분석이 진행이 되고 레포트가 생성되게 됩니다. 앞선 메타제노믹이나 이니치먼트 방식에 비해 100% PCR 기반의 실험이기 때문에 실험 과정이 매우 빠르고 빨라졌습니다. 처음 RNA를 익스트랙션 한 이후부터 데이터가 출력되는 데까지 일반적으로 24시간 안에 완성이 되는 분석 시스템입니다. 코비드식 어세이 키트는 전체 96개의 샘플을 처리할 수 있는 키트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 안에는 98개의 바이럴 앰플리콘, 즉 98개의 타겟 영역을 증폭하는 프로브가 심어져 있습니다. 보통 마이식 장비를 사용하여 15개에서 16개가량의 샘플, 환자를 한 번에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키트입니다. 더불어 원하는 고객의 경우에는 파지티브 컨트롤을 추가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추가 구매하신 파지티브 컨트롤을 통해서 샘플 프랩부터 시퀀싱의 분석 결과까지 전 과정에 관한 퀄리티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퀀싱이 종료된 후에는 데이터 클라우딩을 이용하여 드라젠 코비드 리니지 앱을 통해서 분석이 진행이 됩니다. 이와 같은 코비드 리니지 앱을 사용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들을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파지티브 샘플의 개수부터 그리고 어떤 리니지에 속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각 샘플의 혈통도 보실 수가 있고요. 커버된 지놈의 영역들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베리언트 콜링을 통해서 뮤테이션 정보가 함께 제공이 되고 해당하는 뮤테이션에 대한 계통 분류에 대한 그래프가 함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비드 리니지 앱을 포함하여 현재 일루미나에서 사르스-코비드-2 바이러스의 검출과 감시를 위한 데이터 분석 툴들은 보시는 것처럼 다양합니다. 클라우딩 혹은 장비 내에 설치되어 있는 온사이트 서버 분석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해당하는 파이프라인들을 직접 서버에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 툴들을 이용해 혈통 혹은 계통 분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돌연변이에 관한 레포트들을 얻으실 수 있는 장점들이 있고요. 해당하는 내용들은 전체 파스타 파일, VCF 파일, 그리고 샘플 QC에 대한 매트릭스 파일 등으로 아웃풋 파일들을 얻으실 수가 있고 해당하는 분석 툴들은 올해가 끝나는 때까지 무료로 사용해 보실 수 있으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일루미나의 다양한 노력과 또 많은 연구자들의
지원으로 인해서 하루빨리 코로나 감염병이 극복되기를 희망합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채팅창이나 마이크를 켜고 질문 부탁드립니다.